유체 요소의 운동 및 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2의 8에는 미소한 유체 요소가 운동하면서 변형하는 여러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유동 형태를 분리해서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A, 병진 운동. 유체 요소가 시스템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주 작은 유체 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유체 입자가 이렇게 단순히 이동하는 병진 운동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체 입자가 회전하는 수가 있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선형 변형, 유체 요소 입자가 변형, 팽창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팽창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 D, 전단 변형, 제로에 가서 배웠죠. 이렇게 전단이 가해지면 뭐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전단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물론 이와 같은 운동이 합해서 일어난다면은 평행 이동하면서 회전하는 경우가 되겠죠. F는 병진 운동하면서 D, 전단 변형이 일어나.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 네 가지가 다 이루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냥 잔잔히 흐른다면 그냥 평행하게 U처럼 이렇게 속도 분포가 이렇다면 이렇게 그냥 평행 이동만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체 요소는 운동 및 변형을 하면 운동하면서 변형할 수도 있고, 단순히 운동할 수도 있고, 단순히 제자리에서 변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유체 요소는 운동 및 변형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와 같은 유체 요소의 운동 및 변형, 그 중에 특히 변형이 중요한데 선형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 2의 9에 있는 것처럼 유체 요소가 병진 운동하는데 병진 운동하면서 X방향 선형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언젠가 되느냐면 일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속도 분포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X방향만 선형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있듯이 A점의 속도 분포가 UV로 주어져 있을 때 오직 U가 X방향으로 변하고 또한 증가한다고 증가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병진 운동 및 X방향 선형 변형이 일어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U와 V가 2차원, 지금 2차원 평면이죠. XY 평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Z방향은 당분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U고 여기가 V면 U고 V면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즉 A점은 A'점으로 움직였습니다. 델타 T 시간 후에. 그러면은 X방향 간거리는 U 델타 T가 될 것이고 Y쪽으로 움직이는 V의 속도로 델타 T 시간 후에는 V 델타 T만큼 A'점이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그냥 UV가 일정하다면 그냥 이렇게 평행 이동만 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어떤 경우야? U가 X방향으로 변하는데 증가한다고, 즉 라운드 U, 라운드 X가 0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경우를 그림에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즉 V는 일정하겠죠. V는 일정합니다. 지금 경우에서 보면 V는 일정한데 근데 U는 라운드 U, 라운드 X가 0인 경우를 했으니까 U는 X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커지겠죠. 속도 분포가. 그런 경우에 이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A, B, C, D라는 이와 같은 A, B, C, D라는 즉 사각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는 A에서 속도는 UV일 것이고, 자 C점에서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V는 일정하니까 그대로 V가 될 것이고 U는 X가 동일하니까 X방향만 바뀌는데 X가 위치가 똑같죠. 그러니까 요 UV가 또 동일하겠죠. B점에서 속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B점의 속도는 Y방향 V는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다 일정하게 D나 C나 D 일정하겠죠. 그런데 B점에서의 X방향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U보다 크겠죠. 어느 만큼 증가하느냐? U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X 델타 X만큼 증가합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U가 UX일 때 U가 X 플러스 델타 X 위치에서의 속도는 U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du dx 델타 x 이렇게 플러스 원래 테일러 시리즈 2 팩토리얼 분의 1 라운드 제곱 u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합니다. 델타 x가 작으니까 작을 때 그림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B점에서의 속도는 u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델타 x D점에서의 u가 x가 같으니까 역시 이런 속도 분포 파랗게 나타낸 속도 분포와 같을 겁니다. 그러면 B점이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Y방향은 똑같죠. Y방향은 A 다시 이쪽으로는 똑같겠죠. V, 이게 V 델타 T만큼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제 V 델타 T만큼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게 V 델타 T가 아니라 이게 V 델타 T. B 다시. 그런데 X방향에 간 거리는 그게 아니죠. 왜? 이 속도가 이거니까. 델타 T 시간 동안에 간 거리는 여기 있네요. 이 속도 곱하기 델타 T니까 더 멀리 갔겠죠. B 다시. 즉 원래 요런 모양이 아니고 더 확 선형 변경이 일어나면서 즉 AB의 길이가 A-B-로 되고 CD의 길이는 C-D- 이런 형태로 팽창하면서 길이가 늘어나면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 이럴 때 우리는 X방향의 선형 변경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Linear strain 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길이가 델타 X인데 늘어난 길이 델타 X 다시를 우리가 한번 델타 X 다시 프라임, 이 기호는 영어 원칙은 프라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계속 다시, 대시, 뭐 델타 X 다시 뭐 이렇게 그냥 통용하는 거로 이름을 부르게 하겠습니다. 델타 X 다시는 LAB 다시, AB 다시의 길이를 A-B-의 길이를 얘기하고 그것은 그림을 잘 살펴봅니다. 이거 델타 X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이게 전체 길이 봅시다. 델타 X 플러스 요거 델타 X 플러스 이거가 되겠죠. 거기에서 어느 걸 빼면 되냐면 이걸 빼면 되겠죠. U 델타 T 이거 전체 길이에서 요거를 빼면 요 길이가 되겠죠. 이거 전체 길이가 바로 이거 더하기 아니지 요거 다 여기 있네요. 요거 더하기 델타 X 더하기 요거 전체 길이 하면은 이거 빼기 요거 하면 남는 것은 요것만 남겠죠. 델타 X 1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X 델타 T만큼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방향의 선형, 변형, 뮬, linear strain rate 또는 rate of linear strain을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뭐냐? 기호로는 입실론 xx 닷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LAB분의 원래 길이분의 L-AB 빼기 LAB를 선형 변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델타 T분의 요거. 자, 델타 T분의 이거.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 원래 길이가 1인데, 얼마만큼 늘어나, 원래 길이가 델타 X를 크게 잡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는 늘어나는 율이 되겠죠. 언제 동안? 델타 T 시간 동안에. 따라서 리미터 델타 T 하면, 요거 아까 AB 다시, 요거 넣으면은 델타 X 다시 빼기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 다시라는 게 L, 이렇게 해보면 요거 빼기 원래 길이니까 델타 X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요거를 델타 X 다시와 델타 X를 대입해서 여기 대입해서 델타 X로 지우면은 남는 것은 라운드 U 라운드 X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단위 시간당
여기도 LAB, 원래 델타 X, LAB라는 게 AB, 원래 AB가 요 차이, 늘어난 길이죠.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언제, 단위 시간당을 입실론 닷 XX. 해보니까 라운드 U, 라운드 X로 나타나지더라 이거죠.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앞에서는 라운드 U, 라운드 X만 있는 경우 해봤습니다. 이제는 V도 바뀌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 방향으로 뭐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는 복잡한 거니까 빼고 단순한 것만 떼어내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라운드 U, 라운드 X가 0이고 라운드 U, 라운드 Y가 라운드 V, 라운드 Y가 0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A점은 A-점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다른 점은 어디로 가는가를 보려면 B점, C점, D점에서의 속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B점에서의 속도는 똑같죠. 자, 봅시다. 앞에 똑같습니다. U가 X방향으로 바뀌니까 여기서의 속도는 U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X, 델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V는 V, 라운드 Y만 있습니다. 즉, V는 Y만의 함수고요. U는 X만의 함수인데, 라운드 V, 라운드 Y가 0, 나머지는 다 0인 경우입니다. 라운드 U, 라운드 Y도 0이고, 라운드 V, 라운드 X도 0이고, 오로지 요것만 0이 0보다 큰 경우를 그림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B점에서는 동일한 Y 위치에서의 동일한 Y에서의 V는 안 바뀌는 경우죠. 동일한 Y가 동일하니까, Y가 같으니까 A점과 B점은 Y가 같으니까 V도 같다는 얘기죠. 안 바뀌는 거죠. 오로지 X만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C점은 동일한 X니까 U는 그대로 U가 같겠죠. U는 X만의 함수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V는 V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아까 Y 방향이니까 라운드 V, 라운드 Y, 델타 X.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주 쉽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D점은 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A점은 A-로 이동을 할 것이고 B점은 B-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속도가 앞에 그림과 똑같죠. 그런데 C점은 앞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만큼 증가되어 있으니까 간 거리는 이만큼 되고 따라서 더 늘어났겠죠. 이쪽도. 즉 그림 2의 10은 병진 운동도 일어나면서 X방향으로도 늘어나고 Y방향으로도 늘어나는 팽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A-, B-, C-, D- 즉 사각형이 앞에 그림에서는 X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Y방향으로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역시 우리가 델타 Y-를 구해보면 LAC-죠. 요거죠. LAC- 똑같죠. 근데 요거는 델타 Y 플러스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이 델타 Y 앞에와 똑같죠. 여기시 델타 Y죠. 델타 Y 플러스 요거 한 것이 델타 Y 플러스 요거 하면은 이거 전체 길이가 되겠죠. 거기서 요걸 빼면 되죠. 그러면 요 부분이 되죠. UV 델타 T를 빼면 요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실론 다시 YY 자 이거를 왜 YY 일단 그냥 지금 이렇게 Y 방향으로만 하는데 Y 붙은 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똑같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것은 라운드 V, 라운드 Y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은 지금 XY 방향 했지만 Z 방향 이쪽에서도 우리가 라운드 W, 라운드 Z가 있는 경우에 살펴보면 이 Z 방향에는 뭐 꼭 이렇게 식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쉽사리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입실론 닷 YY고 앞에서 입실론 닷 XX라는 것인 라운드 U, 라운드 X니까 Y, Z 방향. 뭐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십시오. 그러나 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적 팽창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라운드 W 모두 있는 경우에 처음 직육면체 ABC, 예를 들어 그림은 앞에 그림 그대로 2차원만
Z방향은 표시 안 했고요. 2차원으로만 표시된 경우를 봅시다. 원래 직육면체 ABCD의 최적을 V라 그러고요. 델타 t 시간 후 직육면체 A 요 최적을 V-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V는 당연히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될 것이고 델타 X, 델타 Y, 델타 Z는 표시 안 했지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V-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는 이거죠. 델타 X 다시, 델타 Y 다시, 델타 Z 다시 팽창했다면, Z 방향으로 변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델타 X 다시, 델타 Y 다시, 델타 Z 다시. 그런데 이 델타 X 다시, 델타 Y 다시, 델타 Z 다시는 앞에서 이건 안 했지만 이거를 적어 넣을 수 있겠죠. 요거 좀 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델타 X 다시, 델타 Y 다시까지는 했고 델타 Z자는 적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전개를 합니다. 먼저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끄집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델타 T, 델타 T 제곱 플러스 델타 T 3성.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식을 유도할 때 항상 델타 X라든지 델타 T라든지는 아주 작대. 예를 들면 0.001초, 0.00001초 후에 이러면은 제곱을 하면 무지 작아지니까 이런 거는 무시합니다. 원래. 자, 그러면 요것만 요렇게 남겠죠. 이게 V-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 앞에 있는 거 정리하고, 자, 그러면 처음에 V였는데 델타 T시간의 V-가 되면 이제 우리는 선행 변형률과 마찬가지로 최적 변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Volumetric strain rate 또는 최적 팽창률 Volumetric dilation rate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단위 최적당의 최적 변화율로 정의합니다. 단위 면적당의 델타 V가 되겠죠. 그때 단위 시간에 최적 변화율 델타 T 시간 변화 하면은 이것을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거는 다 무시하고 하면 요것만 남겠죠. 차이는. 근데 델타 T로 나누니까 델타 T 없으시고 남는 거는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W, 라운드 Z만 남겠죠. 그런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아인슈타인의 스메이션 컨벤션 합법칙을 요거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입실론 닷 1 플러스 2 플러스 3가 되고 요거는 직교좌표에서는 XX, YY, ZZ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최적 팽창률이라는 것은 요거 되겠죠. 또는 요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요 항이 여기는 돼 있지 않지만 아마 요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각각이 이거죠.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최적 팽창률 정의는 이래 되고, 만약 비압축성 유체다. 물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잘 팽창 안 합니다. 이동하면서 압력에 따라 그렇게 많이 팽창 안 하니까 유체의 밀도가 일정하여 유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적 변형률 또는 최적 팽창률은 0이 되겠습니다. D에서 연속 방정식은 비압축성 유체 연속 방정식은 이것이 0 이런 것 뒤에서 우리가 연속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서 다루게 될 겁니다. D에서 연속 방정식 하면은 비압축성 유체 최적 팽창률이 0입니다. 이게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때 또 물어볼 겁니다. 이렇다는 것을 자 지금은 최적 변형률 또는 최적 팽창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다. 지금은 0은 아니고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는 0이고 압축성 막 팽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선행 변형률과 최적 변형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